지역의 현안을 시시각각 다뤄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지구온난화, 미세먼지 저감 등 도시공원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내년 7월에 실시되는 공원일몰제로 인해 많은 도시공원이 사라지게 되는데요. 사라지는 공원 부지 대상에 대한 전라남도와 지자체 대응은 아직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공원 일몰제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공원 일몰제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우리들이 이제 도심 속에 이제 공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공원 부지가 대부분 국가나 지자체의 소유일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실제로 보면 절반 이상의 땅이 민간 소유자의 땅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공원 일몰제 문제가 이제 부각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지난 1999년, 지금으로부터 19년 전이죠. 당시에 헌법재판소가 정부나 지자체가 도시공원을 지정을 해놓고 이 부분들을 개발하지 않고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불합치한다라는 이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엄청난 사회적 이제 혼란을 이제 우려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20년을 유예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뒤로 기산을 해보면 1999년이니까 이제 내년이죠. 2020년 7월 1일자로 이제 도시공원이 이제 해제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내년에 이제 전체 도시공원 면적이 약 42% 정도가 이 도시공원 일몰제 때문에 이제 사라질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우리 등산을 하다 보면 사유지이기 때문에 입산 금지 이제 이런 팻말들을 가끔씩 보게 되는데요.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엄청나게 커진 거죠. 네, 이제 도시공원 42%가 도시공원 일몰제 때문에 사라지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이처럼 공원 일몰제가 시행될 경우 문제점도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어떤 문제점들이 좀 발생하게 될까요? 하여튼 먼저 제가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지금 세계는 지금 지구 온난화 문제로 인한 기후 변화로 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엊그저께 바하마 그것도 봤죠. 요즘 뭐 태풍이 오면은 너무 세고 더위가 오면 너무 심하고 추위도 너무 심하고 하여튼 우리 주변의 기후는 상당히 변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세계는 지금 어떻게 하면 그런 기후 변화를 막아볼까 하고 지금 진행 중에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 이게 뭐 이산화탄소라든지 이런 걸 잡고자 노력을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숲이에요. 숲.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숲이 전체 이산화탄소의 30%를 이렇게 저감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또 앞으로 또 산업도요. 친환경 사업으로 바뀔 전망이 많다고 그럽니다. 지구 온난화 문제 때문에. 요즘 탄소 배출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되면서 일종의 산업화도 그러니까 우리의 건강도 문제지만 앞으로도 산업화도 친환경 사업으로 갈 수 있다고 봤을 때 지금 이 공원 일몰제 시행이라는 것은 도저히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미래 역행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숲은 일종의 우리 건설 사업이라고 보면 SOC라 기반시설이라고 하듯이 친환경의 SOC의 기반시설이에요. 숲을 얼마만큼 많이 가지고 있느냐는 그 나라 국가의 탄소 배출권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고 또 지구 온난화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숲을 가꾸려고 노력하는 게 세계 지금 숲이라든지 이런 거 가꾸자 하는 세계가 나아갈 방향인데 우리 스스로는 지금 공원 일몰제라는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숲을 파괴하고 이게 없앤다는 것은 정책 철학의 부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참으로 답답한 현실이라고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이에 대한 뭐 문제들은 이후 설명해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습니다. 뒤에 나오니까요. 일단 아까 말했듯이 숲이 가지고 있는 역할들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지구 온난화라든지 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그러니까 민간 사업과 특례 사업을 이렇게 한다 하면은 아까 우리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공원 자체가 없어지는 것뿐만 아니고 아파트가 공원당에 들어서야 할 곳이라면 대부분 좀 약간 공원 지역이 평탄한 지역이에요. 그러면 노약자라든지 어린이라든지 우리 시민들이 가장 쉽고 편하게 쉴 수 있고 자기를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텐데 거기를 갖다가
특례 사업은 무슨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특례 사업으로 무슨 대단히 주거지를 형성한다 했을 때 시민들의 불편을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이고 또 보면 그 특례 사업은요 늦게 시작하기 때문에 도시 계획하고는 관계없이 진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목포 지역에 그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그쪽 지역의 아파트를 그쪽 지역에는 지금 교통이라든지 소음 이런 문제로 이게 문제가 발생하는데 또 대단히 아파트가 들어서면 그에 대한 대책들도 그 전에 준비되지 않은 대책을 세워야 하는 유증 부담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봐서 공원 일몰제에 대한 것은 국가가 이렇게 매입을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돌려야 되지 않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또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발생하게 된 문제점들에 대해서요. 예, 일단 뭐 가장 우려가 되는 게 이제 공원이 일몰, 즉 이제 말 그대로 공원 부지에서 이제 개발을 할 수 있는 부지로 이제 풀리게 되면 난개발이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이고 또 투기 세력들이 이 부분들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게 생긴다는 겁니다. 저도 최근에 이제 뭐 인터넷을 검색을 하다 보니까 도시공원 일몰지 투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생겨났어요. 제가 이제 가장 이제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그 서울시 이제 용산구에 보면 꿈나무 소공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주 이제 알짜 땅에 있는 이제 공원인데요. 그 유명한 이제 정치인이셨던 이제 고승덕 씨의 부인이 이 부지를 이제 42억 원에 이제 매입을 합니다. 그런데 매입을 해서 이곳에는 이제 공익시설, 공원시설뿐만 아니라 파출소 같은 공익시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용료를 지불해라. 그리고 퇴거 명령을 안 하면 퇴거 명령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용산구 같은 경우는 이걸 어쩔 수 없이 이제 매입을 하겠다라는 이제 입장을 이제 밝히게 되는데요. 이 매입 가격이 약 24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10년 사이에 6배 정도가 뛴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시공원을 통해서 뻔뻔한 이제 재테크가 이루어진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개발들이 이제 도시공원이 이제 실효가 되면 전국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현재 이제 도시공원 일몰제를 통해서 도시 재테크가 일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는데요. 이게 또 전국적으로 또 확대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공원 일몰제를 통해서 여의도에 40배 이상이 되는 공원이 사라진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해 주시고 또 전남은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예.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전국적으로는 한 400제곱킬로미터 정도 되고요. 전남에 같은 경우는 한 151개소가 있습니다. 151개소가 있고 약 28제곱킬로미터 정도가 그 대상에 해당되는데요. 저희 이제 서남권 지역만 살펴본다면 목포가 11개소, 약 4제곱킬로미터입니다. 이제 목포 전체 면적이 48제곱킬로미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보면 한 10분의 1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해남이 7개, 뭐 영암이 12개소, 뭐 한평이 7개소, 완도가 7개소 정도 되고요. 이제 동북권을 보면은 이제 여수가 17개소, 순천이 13개소 정도가 됩니다. 근데 특히 이제 목포의 예를 들어보면 목포가 여수에 비하면 인구 밀도가 여수보다 8배가 높습니다. 즉 좁은 땅에 도시가 형성된 곳이기 때문에. 근데 또 목포의 공원 해제 부지가 상대적으로 또 넓거든요. 이제 이렇게 본다라면 시민들이 누려야 될 환경권과 건강권이 상당히 좀 위협을 받을 이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다 보면 도시공원 일몰제가 단순한 문제는 아닌 것 같은 게 확실한데요. 또 이제 최 의원께서는 공원 일몰제 문제에 대한 많은 관심과 토론회에도 참석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현재 공원 일몰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또 무엇인지 좀 짚어주시죠. 예, 제가 이제 6월 의회에서 촉구안을 한번 낸 적이 있었는데요.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토지 매입비 국가 매입 촉구 결의안을 냈었습니다. 이 지금 도시공원 일몰제에서 가장 큰 문제는 지자체가 이 땅을 매입하려고 해도 재정 여력이 없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거든요. 또 물론 지자체의 책임을 부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이제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난
1970년대 이후로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원으로서 개발을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즉 토지를 사유지를 매입해서 공원을 개발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손을 놓고 있다가 당장 이제 실효가 임박하니까 대책을 뭐 서두르고 있는, 허둥지둥 서두르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의 문제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를 단순하게 지자체에게 모두 떠넘길 것이냐, 이제 이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도시공원의 역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도시공원들은 대부분 1970년대 국가가 일방적으로 지정을 한 곳들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80년대, 90년대에 들어오면서 슬그머니 이제 지방이 양삼으로, 즉 지자체가 책임지라라고 권한을 지방으로 넘겨버렸거든요. 권한이라기보다는 이제 의무가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재정 구조를 보시면 지방세의 거의 대부분을 이제 국가가 가지고 가는데,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이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모든 대책은 지자체가 책임져라, 이렇게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좀 모순이 좀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지자체 같은 경우는 그 상당히 이제 이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습니다만, 결론은 지자체 이력으로는 이렇게 불가능하다라는 것도, 매입이 불가능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 즉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매입비의 어느 정도를 지원을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맞지 않느냐, 이제 이런 지금 주장들이 많습니다. 네, 이제 지자체가 매입하려고 해도 이제 막대한 재정적인 부분이가 그 문제 때문에 이제 좀 국가가 좀 나서서 이 부분을 좀 해결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네, 이제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지구 온난화라든지 미세먼지 저감 효과 등으로 인해 도시공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도시공원의 필요성과 또 중요성에 대해서 좀 자세히 이야기해 주시죠. 그러죠. 뭐 일단은 우리 시민이 쉴 수 있는 휴식 공간이 아주 중요하죠. 요즘은 선진화되면서 시민의 삶도 이렇게 의식주가 해결이 되면서 이렇게 삶도 상황이 많이 바뀌잖아요. 이렇게 쉬는 공간, 요즘 주변에 말하는 힐링, 이게 자기를 스스로 이렇게 몸과 마음을 이렇게 닦고 가는, 몸과 마음을 이렇게 닦는 그런 방식의 어떤 것이 우리 시민의 활동인데, 거기에 아주 녹지가 필요하다 생각은 당연히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그건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문제고. 두 번째로는 이 기후변화 문제라든지 여러 환경 문제를 보더라도 우리도 요즘 미세먼지 우리 생각지도 안 했잖아요. 작년에 그전에 계속 미세먼지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이 1917년에 2017년에 2017년에요. 산림청 보고에 의하면은 도시숲은 주변 야산하고 틀립니다. 도시숲이라는 게 뭐냐면 도시 근린 시민들의 공간 안에 있는 도시 공원을 도시숲이라고 그러거든요. 또는 아니면 가로수, 또는 또 우리가 따로 도시숲을 만들어가 마포구 같은 경우는 만들거든요. 도로가에 만들어가지고 휴식 공간을 만든 도시숲, 이걸 도시숲이라 하는 겁니다. 이게 산하고는 틀립니다. 이 도시숲이 있는 데하고 미세먼지를 비교해보니까 40% 정도가 미세먼지를 흡착한다는 보고가 있어요. 그건 17년에 산림청 보고입니다. 산림청 보고에도 그렇고, 또 요즘 여름 되면 이렇게 더위라든지 이런 게 폭염에 시달리잖아요. 또 17년 보고에 의하면은 도시숲은 4.5도, 주변 온도보다 35도라고 하면 30도, 그 다음에 가로수는 2.5도 이렇게 저감된다는 그런 게 나와 있고요. 아까 말했지만 우리 요즘 말하는 지구 온난화에 보면 CO2, 이렇게 이산화탄소의 감소율도 30% 정도로 이렇게 광합성 작용으로 산소를 재생산하고, 광합성이 그러잖아요. 이산화탄소를 잡아먹고 산소를 또 많이 하니까, 이로 인해서도 이 여러 가지 이유로 봐서 숲이 가지고 있는 영향은 우리 지금 쾌적한 삶을 사는 데는 이루 말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고 건강, 특히 이 미세먼지는 우리 폐질환, 순환기 질환에 많은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보고가 요즘 TV 많이 보면 나오잖아요. 뭐 걸리지도 않고 그대로 폐로 들어가가지고 뭐 이렇게 폐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보고는 뭐 다 알다시피 있으니까. 그러니까 국민 전체의 건강을 생각한다면은 당연히 국가가 이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건강과 생명과 환경을 책임져야 하는 국가가 이것은 발을 벗고 나서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물론 지자체도 그동안 20년 동안 준비 안 한 지자체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재정이 열악하지만 특별히 또 하려고 했으면은 아마 나에게 철학의 부재라고 보는데, 인식의 부재라고 보는데, 했으면 아마 했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물론 여러 가지 이유로 모든 것을 설령 차치하더라도
국가는 이 문제를 국민의 건강 공하고 또 그 다음에 다시 새로운 산업에 대한 기반 시설의 확충이라는 느낌 생각으로 철학을 바꾼다 하면은 충분히 매입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보고요. 또 아까 최 의원님께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한테 95년에 이양을 할 때 그대로 이양을 해준 거예요. 그걸 자기들이 매수해가지고 이양을 한 게 아니고 그냥 이 공원을 그대로 지방자치한테 주면서 티 감당을 너희들이 하라고 이렇게 준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도 있고. 네, 이제 공원 일몰제를 대비하고 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좀 짧게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일단 공원은 지켜야 합니다. 공원은 지켜야 하는데 저는 이제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라고 보는데요. 그 말 그대로 공원의 보존에 대한 지자체나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고요. 또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난 70년대 이후부터 약 40~50년 동안 재산권 행사가 안 된 주민들을 어루만져줘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분들도 사실상의 피해자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저는 이제 상당히 좀 세심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요. 일단 지자체는 좀 그 도시공원의 세밀한 부분들을 차근차근 한번 들여다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공유지가 있고 사유지가 있고 지자체가 보유한 토지도 있고 여러 가지 땅들이 이제 얽혀 있거든요. 그러면 지자체에서는 우선 보상용지, 즉 등산로라든가 뭐 둘레길이 포함된 사유지들은 어차피 이게 이제 도시공원 일몰제가 되면 바로 이제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선 보상 용지는 우선 매입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시간을 버는 방법들을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국토계획법상의 이제 용도구역 중에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용도지역으로 설정을 하게 되는 건데요. 도시자연구역, 공원구역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 역시 개발이 영구히 제한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토지 소유자들은 당연히 불만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을 하더라도 그 토지 소유주의 토지매수 청구권, 내 땅을 사달라고 하는 그런 청구권은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서서히 이분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권리를 지켜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공원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철학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이게 도시공원이 어떻게 보면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남겨줄 녹색 투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 문제를 바라보고 이 해법들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그 제가 마지막은 그 설문조사한 내용을 좀 읽어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청주 시민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2017년 11월 7일부터 11월 20일 사이에 도시공원 일몰제를 설문조사를 시행했고요. 설문조사 방법으로는 구글 설문지를 이용한 스마트폰 조사와 지면 조사를 했답니다. 응답자가 총 744명인데 이 내용을 잠깐 하면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사 결과에 지금 응답자 가운데 58.9%는 일몰제를 모른다고 응답을 했고요. 그만큼 시민들은 모르고 이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을 공원 녹지가 필요하다고 답한 사람이 거의 79%나 됩니다. 공원 녹지는 지금 어느 것보다 앞서서 공원 녹지를 이게 다른 도로보다는 먼저 공원 녹지에 대해서 계획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일몰제 관계없이요. 또 도시공원제 해제로 인해서 공원 이용자에게 미칠 영향이 크다가 63%입니다. 또 중앙정부가 토지 매입비를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는데 동의한 여부가 찬성이 80%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개발, 이거 특례사업으로 민간개발은 7.7%로 매우 적습니다. 심지어 토지 매입이 어려워 민간 차원에서 세금을 부담하겠다는 응답자도 거의 40% 가까이 되고요. 녹지세 기부금을 부담할 경우 10,000원 선에서 지출하겠다 하면 하겠다는 것이 거의 50% 가까이 됩니다. 결국은 시민들이 어떻게 하든 간에 이 공원 녹지를 지키고 우리 그 건강한 삶을 이렇게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설문조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로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필요한 것 같고 네. 지자체와 국가의 노력도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도시공원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며 걱정과는 달리 현재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에 대응하고 있는데요.
시군별 관리계획 재정비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들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